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자책과 그림책 큐레이션 제 9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는 자기 발견입니다. 이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 전자책은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한다입니다. 제목 어때요? 멋집니다. 나중에, 공감합니다. 공감. 네, 제가 개인 저서를 쓰고 싶은 제목 중에 하나이고, 이 책은 제가 하루 만에 책 쓰기 통해서 2020년 2월부터 매주 한 권 전자책을 썼는데 초반에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저를 몰라서 인생이 힘들었던 저의 경험과 나를 아는 게 중요하고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연, 그리고 나를 알아갔던 과정들, 또 나를 알게 되면서 변한 저의 인생을 담은 것들이고요. 목차는 총 6가지가 있네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를 몰랐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30 후반대였는데 되게 혼란과 방황이 오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착하게 남의 말 잘 들으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전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걸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었고, 그런 걸 전혀 자각을 못 했었죠. 뭔가 늪에 빠진 그런 막막한 느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왜 어두우면 빛이 보인다고, 아무튼 그런 혼란 속에서 나를 아는 게 모든 거의 시작이라는 그런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봤었죠. 제가 이제 찾고 제가 제 삶에 적용한 방법이 3가지였어요. 이제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였죠. 우리가 흔히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니? 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니?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것들을 블로그에 기록을 했죠. 제가 지금 블로그 포스팅이 한 7,900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거의 3,000개 정도가 이런 질문하고 제 생각 마음을 관찰하는 글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떤 간절했었나 봐요.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하면서 계속 저를 그렇게 알아갔었고 또 제 생각, 마음, 감정이 이제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와칭이라는 책들을 보면서 그때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없었는데 제 생각, 마음, 감정이 관찰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죠. 우리가 관찰을 한다는 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할 수 있어?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니까는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라는 존재가 내 생각, 마음,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찰자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어서 정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그런 거를 경험했었죠.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글로 썼었고요. 이제 어느 순간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정화 치유가 되었었고, 정말 이 글쓰기라는 게 또 저만의 콘텐츠가 되어서, 지금은 제가 또 많은 책을 내고, 또 많은 분들이 책 내고 작가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나를 몰랐던 사람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갔던 사람이 되었었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뭐 미래가 불안하던 직장인에서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운 1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었고, 늘 이렇게 수동적인 소비자의 삶만 살다가 지금은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 생산자의 삶을 살게 인생이 확 변했었던 이런 저의 모든 스토리를 담은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든 인생이 담긴 그 책 안에 결정적으로 대표님 안에 대표님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네. 몰랐던 대표님의 자신을 대표님 안에서 찾으셨고,
그 대표님 안에서 찾은 자신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고요. 그 스토리가 요 안에도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책을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저희 안에는 대표님이 지금 책을 쓰신 것처럼 저희 안에는 저와 다른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죠. 아까 대표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지러운 괴물 같은 그런 존재의 내가 있기도 하지만 이 괴물같이 어두운 존재의 내가 또 다른 존재로 새로운 인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지금 대표님 안에서 대표님 안에 자신을 찾은 것처럼 그 안에 무엇 때문에 나인지 모르고 살았던 그 3년 전의 삶과 변한 내 안에 나를 만나고 3년 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 안의 감정들이 어디에?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저희는요,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 나는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곳에 나는 나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님이 3년 전에 삶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던 거는 존재하는 내 안에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생각도 마음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심장은 결국 내 안을 지배하는 내 중심의 도시이고 내 중심부에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복잡하죠. 나무 줄기들도 그렇고 건물들도 그렇고 네.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생각 자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여기에 존재했고 그런 내가 세상을 좀 빠르게 옳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왜냐? 내 안에는 이렇게 어두운 존재에 나 아닌 다른 주인이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괴물이라고 해요. 이 안에서는. 이 괴물들은 나를 지배하고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내가 아닌 나는 내가 주인인데 내 안에 다른 괴물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해. 해야 될 거 못해. 감정도 오롯이 기분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감정, 슬픈 감정, 아픈 감정. 모든 것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방황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괴물이 나를 괴롭히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찾을 수 없는 위로를 걷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데 아마 3년 전에 대표님은 대표님 안에 있는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해소되지 못한 감정으로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아마 조금씩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나와 싸워서 이기고 내 자신을 찾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의 대표님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끔은 그 감정을 이기고 그 감정을 조금은 생각보다 조금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도 이겨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도 있죠. 그때는 가끔가다 지치고 힘들 때 아무리 해도 뭘 해도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가끔 잠을 자거든요.
잠을 자는 순간만큼은 모든 게 암흑이고 모든 게 꿈속에서만 일어나지 현실은 제 앞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제 안에 있는 괴물을 이길 수 있겠죠. 왜? 대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깨어나면은 일상적으로 또 반복이 되다 보니 그 일상의 반복은 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계속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여기 나오죠. 이 친구는 괴물이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서로 안에서는 침묵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니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서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길 수도 또는 그거를 헤쳐나갈 수도 없고 결국 또 둘이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결국 괴물에게 잡혀먹히고 맙니다. 괴물에게 잡혀먹어서 괴물 속으로 들어가요. 괴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괴물 속으로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또 다른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고 났더니 너무 편해요. 잡혀 먹혀서 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편합니다. 왜 편할까요? 왜 편한 것 같으세요? 괴물 안에 들어가서요. 표정이 되게 온화하고 편해요. 어떠세요? 잡혀 먹혀서 들어갔는데 왜 편할까요? 대표님. 뭔가 선택권을 내려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결국 내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만났고 내 안에 있는 괴물에게 잡혀 먹혔어. 그럼 그 안에 그 괴물도 결국 누군 거예요? 내 자신인 거고 내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고 나를 가장 좋게 해주고 나를 가장 아는 게 누구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물에 이렇게 잡혀 먹혀도 결국 이기는 거는 내 자신 스스로인 거죠. 들어갔더니 똑같아요. 아까 바깥에 있던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그 안에 또 다른 괴물들이 있고 그 괴물들은 또 침묵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폭파하고 터지고 우리가 가장 시원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지.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그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야지만 시원해지고 후련해지잖아요. 네. 바로 이것처럼요.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나면은 결국 죄만 남게 되고 그 죄가 허무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결국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이기게 되지만 이겼다고 이게 이긴 걸까요? 내 안에 나를 이겨봤자 뭐해. 또 내가 존재할 텐데.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괴물 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괴물이 돌이 돼요. 돌이 돼서 괴물 속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해답이 없어. 그래서 괴물의 머리 위로 들어갔더니 비가 내리고 구름이 있고 구름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은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또 한 번 깨끗하게 우리가 여름에 장마가 지고 개울물이 넘쳐나서 진흙탕이 막 넘쳐나고 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물이 어때요? 물이 어때요? 맑고 깨끗하죠. 네. 빗물에 씻겨서 모든 걱정과 시름이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나는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르게 이렇게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의 주인은 결국 나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무서웠던 괴물 같은 앞의 존재들은 결국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필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대표님의 책에 제가 이 책으로 큐레이션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그 괴물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모를 때 왜 굉장히 두렵고 그 대상이 이제 괴물이라고 느껴지고 그게 다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좀 저도 옛날에 아예 그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이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되게 두렵고 무섭고 괴물이라고 느껴졌었고 아까 전에 또 이제 해소라는 표현 쓰셨듯이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좀 글을 쓰는 거는 내 안에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글을 쓰면서 굉장히 감정과 영혼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글쓰기가 최고의 자기계발이자 명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5년 동안 하루에 4-5개의 글을 정말 꾸준하게 써올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제 어떤 영혼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았고 저는 계속 그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풀어냄으로써 굉장히 삶이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아까 마지막에 그림 이렇게 피가 딱 온몸에 돌아가는 그림이 그게 아마 진짜 내가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지만 세상 사는 것도 편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결국 그래서 대표님의 그림책 안에는 대표님 자신이 대표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알면 인생이 변하고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변한다는 이야기로 큐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쟤를 알아갔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굉장히 친한 친구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항상 남을 의식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게 누군가와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외로웠었는데 그 이후로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단은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모든 것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셨을까요? 희영 선생님? 내 안에 내가 일단 그 책에서는 사실은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내 안에 내 모습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자체의 그림이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과정 자체도. 그래서 보면서 막 정말 거부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조금 왜냐면 괴물이라 표현될 정도로 정말 내 안에 정말 그냥 가면 페르소나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니 진짜 가면을 벗어야 만날 수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사실 나다웠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을 때 그 편안한 미소를 발견해서 부럽기도 하지만 나는 진짜 이 페르소나를 벗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이 되고 내 안에 여러 모습 중에 그 괴물 같은 나의 모습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면할 때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저도 사실은 선생님처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인정하고 그거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내 삶을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의 전환이 됐던 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우리 영심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책을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내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검은 이걸 사람을 괴물로 지금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실 저는 이거를 괴물을 내면 아이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이, 자라지 못한 아이.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괴물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네네. 아이가 어느 순간에 상처 있고 그 순간에 멈춰서 그냥 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괴물로 변해가지고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경아 대표님, 네, 자기 자신한테 계속 물어봐서 깨달아서 거기서 헤어나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잘라지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충격이거든요. 살아가는 게, 이게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처예요. 엄청 많이 상처를 받죠.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 형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뭐 친구들, 이런 순서대로 지금 상처를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종류가 다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그 상처를 그때 해소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사랑의 눈빛으로 안아주고 하면은 거의 해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게 다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가 저렇게 괴물로 자리를 잡는데, 자기 자신도 그 괴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게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내 안에 있는 상처, 저 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자신이 발견하기 좀 힘들고요. 누군가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내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집중해서 경청을 해주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데, 저 괴물들을 끄집어내려면 직면이 필요해요. 아까 이은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직면이 필요한데, 그때 상처받았을 때 그 감정으로 들어가서 그걸 직면을 해야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도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자기 나름대로 그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책을 맞아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워낙에 이제 심리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책을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책으로 저희가 이제 치유를 하는 거죠. 그런 그림책으로 마음의 치유도 하고, 직면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그 방법을 찾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표님의 전자책이랑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우리 책보다도 그림자 아이가 울고 있다. 이 책이 더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유소 선생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저녁에 좀 바쁘세요, 유소 선생님. 네. 아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뭐지, 잠깐 선생님 얘기 들은 거는 이제, 침묵하고 있으면은 아무 저기가 없다. 그걸 표현을 해야지. 그게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네. 그 표현은 아마 글을 쓰시면서 다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우 대표님도. 맞죠, 대표님? 네, 맞아요. 글 쓰면서 나를 알아가고 정화 치유를 했습니다. 네네. 글 쓰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화 치유를 하셨다고요. 정화와 치유. 자가 치유를 하셨어요. 글을 쓰면서. 네. 그래서 글 표현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네. 글쓰기 네네. 표현을. 네. 네. 글쓰기가 이렇게 표현하면 치유가 돼요, 진짜? 네, 되죠. 힐링 글쓰기가 있어요. 쓰면서 그게 다 치유가 쓰면서 치유되더라고요. 네. 필사만 해도 치유가 되죠. 그럼요, 필사도 알았습니다. 치유되죠. 네. 맞아요. 네. 자꾸 이렇게, 회피성 장애 비슷하게가 제가 회피성 장애가 있어요. 모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만 그러신 거 네. 아니에요. 모두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서 바꿔 나가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그림책 소개를 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 오늘 네.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요. 대표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네. 일요일 날이요? 아니에요. 일요일 날 이 시간에? 일요일 날이랑 월요일 날 이렇게 한 번씩 요일은 바뀌어요. 요일은 바뀌고 시간은요? 왜냐면은 대표님이랑 저랑 이제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맞는 시간에 하다 네. 보니까는 요일은 가끔 바뀌고 시간대가 거의 이제 요 시간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네. 아마 시간 이렇게 될 때 늦은 시간에 대표님이 하네요. 올려주실 네. 거예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나를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봤고요. 아무튼 오늘 참가하신 분들께는 제가 은미 대표님을 통해서 제 전자책은 다 보내드리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책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정말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고, 진짜 내가 되어서 아무튼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이런 메시지가 전해져서 정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내 자신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도닥여주고 안아주면서 정말 나와 소통이 잘 되고 모두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